다들 아시겠지만 안티에이징과 심지어 웰빙 같은 트렌드는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초점이 저속 노화로 옮겨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어떻게 하면 별표 가속 노화 별표를 막고 건강하게 늙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저속 노화의 핵심은 비타민이나 미네랄, 다른 영양제 알약을 챙겨 먹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별표 무엇을 먹는지 별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속 노화 디톡스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안녕하세요. 건강 채널 구독자 여러분. 저는 한약사이자 채소 가공 레시피의 저자인 조승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저속 노화라는 키워드가 정말 괜찮다고 봐요.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노화를 질병으로 인식해서 막 먹고 살자는 식의 사고방식에 빠져 있었죠. 저속 노화는 훨씬 건강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안티에이징에 대해 이야기할 때 특히 여성분들은 화장품에 엄청나게 돈을 쓰시죠. 안 그런가요? 아주 유명한 광고 문구가 있잖아요. 먹지 말고 피부에 양보하세요. 하지만 진실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별표 잘 드셔야 해요. 별표. 피부는 몸속부터 영양을 공급해야 비로소 좋아집니다. 수백, 수천만 원을 들여 고가의 화장품을 사용해도 식단이 엉망진창이라면 피부 문제는 계속될 거예요. 100만 원짜리 크림을 바르면서도 매일 빵을 먹거나 글루텐 가득한 샌드위치를 끊지 못하거나 커피를 끊을 수 없다면 그건 악순환이죠. 수천만 원짜리 레이저 시술을 받아도 결국 문제는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저속 노화의 핵심은 저속 노화, 정말 영양제가 필요할까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영양제는 저속 노화의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사실, 오히려 별표 가속 노화 별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예를 들어 오메가-3 영양제를 말씀드릴게요. 2023년 기준으로 미국 심장학회와 심장협회 같은 주요 기관들, 이들은 전 세계 의사들이 제약회사와 협력하라 지침을 내리는 어마어마하게 영향력 있는 기관입니다. 오메가-3 영양제가 별표 심방세동 별표, 즉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립선암과의 연관성도 이미 확인되었고, 하버드 의대가 가장 권위 있다고 생각하지만 클리블랜드 클리닉과 메이오 클리닉 역시 막상막하로 권위 있는 곳입니다. 이들 기관에서 오메가-3 영양제가 정말 효과가 있는지 장기간 연구를 진행했고 부정적인 부작용을 확인했습니다. EPA가 약간의 미미한 이점은 있다고 인정되었지만 최종적으로 내려진 지침은 별표 관상동맥 질환자에게 오메가-3 영양제를 처방하지 말라 별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아랑곳하지 않고 섭취를 계속합니다. 대신 무엇으로 넘어가고 있는지 아세요? 동물성 오메가-3 영양제에서 식물성 오메가-3로, 심지어 고품질이 아어티지 형태까지 찾아섭니다. 일과야. 중금속 문제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제가 어떤 동물성 또는 식물성 기름이든 과하게 섭취하는 것을 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양제로는 저속 노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제약회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만 공부하는 것을 넘어서서 봐야 합니다. 제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의사분들이 그곳을 꿈의 저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논문 게재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의사, 약사분들께 제발 그 논문들에 나와 있는 정보를 좀 보시라고 권합니다. 그러면 오메가-3 영양제를 먹으라는 말을 절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된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간과 콩팥을 살리는 저속 노화 식단, 채소와 과일. 그러므로 저속 노화와 안티에이징을 진정으로 달성하려면 최우선적으로 식단을 별표 채소와 과일 별표 중심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이렇게 열정적으로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채소와 과일이 몸에 좋다는 것은 막연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별표에 별표 좋을까요?
여러분이 매일 건강을 위해 따로 영양제로 챙겨 먹으려는 글루타치온, 아르기닌, 안토시아닌, 지아잔틴, 루테인 같은 수천 가지의 항산화 성분과 피토케미컬이 진정한 채소와 과일을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소화기관에서 자연스럽게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디서 최종 승인을 받을까요? 바로 별표 간과 콩팥 별표로부터입니다. 간이 먼저 그 열쇠를 줍니다. 아, 이거 우리가 알던 건데. 좋은 거야. 이것이 바로 간이 즉시 과일을 승인하는 이유입니다. 과일은 인류가 오랫동안 섭취해 온 최고의 영양원이자 가장 순수한 형태의 포도당을 제공하니까요. 이 식단은 근본적으로 간과 콩팥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왜냐고? 그들의 주요 임무는 기본적으로 독소를 배출하고 흡수하며 적절하게 몸에서 나가도록 하는 것인데 채소와 과일은 그 일을 하는데 에너지를 덜 들이게 해줍니다. 간과 콩팥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치매, 알츠하이머, 그 어떤 자가면역 질환이든 결국 채소와 과일을 먹어서 좋아지는 경우는 많지만 양약으로는 속도를 더디게 할 수 있을 뿐 부작용이 너무나 많이 생깁니다. 결국 약성 때문에 간과 콩팥이 혹사당한다는 것이 확인된 겁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 암세포는 죽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 콩팥이 망가져서 합병증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채소와 과일은 이러한 인공화학 물질이 없어서 간과 콩팥을 정말 자유롭게 해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거죠. 혈액이 모든 미세 모세혈관에 도달하여 손발끝까지, 심지어 뇌혈관까지 좋게 해주어 치매 예방에 효과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정말로 자명한 원리인데 이걸 기존에 너무 어렵게 설명하고 그렇게 하니까 암의 원인을 모른다, 치매의 원인을 모른다,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뿐이지 저는 우리 몸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암과 치매 예방,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최고의 방법. 이 근본적인 진실을 파악해 주십시오. 현대 사회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은 암과 치매입니다. 이 암과 치매를 예방하는 데 여러분이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식생활 습관의 3가지 주요 주기입니다. 하루를 24시간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것을 3가지 뚜렷한 단계로 나눕니다. 1. 별표 섭취 주기. 별표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때는 식사가 가능한 시간입니다. 2. 별표 동화 주기. 별표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이때는 몸이 섭취한 것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데 집중합니다. 3. 별표 배출 주기. 별표 새벽 4시부터 정오 12시까지. 이 시기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 시간에 아침 식사를 시작하지만 이상적으로는 이 기간이 소화와 흡수 후에 남은 독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데 전념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인간의 뇌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들었을 것입니다. 거의 20%에 달하죠. 하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의 몸이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별표 소화 별표입니다. 잘못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 독버섯을 먹으면 몸이 즉시 토해내려 하고 그마저도 안 되면 설사를 통해 배출하려 하죠. 우리 몸은 무엇이 들어왔는지에 가장 강력하게 반응합니다.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체온 유지,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호흡과 체온 유지와 마찬가지로 소화기관도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24시간 내내. 그런데 우리는 계속 먹고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픈 이유입니다. 소식해야 장수한다. 그리고 야식 먹지 마라는 말이 정말로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밤낮 없이 뭔가를 먹고 심지어 밤에는 라면으로 야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 효과적이라고 입증된 것은 당연한 상식입니다. 저녁 8시부터 최소한 다음날 아침 8시까지 12시간 동안 먹지 말아야 합니다.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유혹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저 이것만 지킨다면 우리는 소화하고 흡수하고
림프 시스템이 회복할 중요한 시간을 제공하게 됩니다. 섭취, 동화, 배출, 몸을 이 자연적인 원리에 맞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섭취 주기 동안 살아있는 채소와 과일을 섭취한다면 몸이 얼마나 더 빨리 회복될지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암과 치매를 피하고 싶다면 이것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 왜 암과 치매로 고통스럽게 죽는지 끊임없이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발견한 것은 예전 질환은 약 10%에 불과하고 놀랍게도 60%는 우리가 매일 먹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식단과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설계된 것 사이에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더 이상 자연에서 직접 음식을 먹지 않고 별도 가공된 별도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도 조리되어 가공될 수 있지만 단순 가공을 넘어서서 우리 조상들이 결코 접하거나 소비하지 않았던 물질과 성분으로 만들어진 것을 초가공 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칼로리 개념은 영양학적 측면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가공식품이 안전하고 이만큼 영양가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엄청나게 성공적인 마케팅 도구가 되었습니다. 제로 슈거 콜라는 칼로리가 0이죠? 반면에 우유는 약 60칼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다이어트를 할 때 제로 칼로리 콜라를 선택해야 할까요? 아니면 건강을 위해 우유를 마셔야 할까요? 이 단순한 비교만으로도 특히 다이어트 할 때는 칼로리 관점에서만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채소와 과일 식단에서는 칼로리 개념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을 항상 강조합니다. 가공식품과 섞어 먹지만 않는다면 배부를 때까지 원하는 만큼 적정량을 채우세요. 우리 몸은 지속적인 할당 스파이크에서 벗어나면 스스로에게 맞는 양을 찾도록 본질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은 가공식품 및 초가공식품과 섞어 먹거나 식후 디저트로 먹기 때문에만 문제가 될 뿐이지, 그렇지 않다면 심지어 섞어 먹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채소와 과일을 섞어 먹으면 우리가 아프다고 주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도 우리는 매일 부대찌개를 맛있게 먹는데 피자에는 또 얼마나 많은 가공 재료가 들어가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초초초 가공식품은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마도 좋아하는 라면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빵, 햄버거, 즉석식품이죠. 고전적인 예시는 부대찌개에 들어가는 별포 가공육 별포입니다. 소시지, 비엔나 같은 가공육은 이미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으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반찬으로 나가는 음식입니다. 따라서 초초초 가공식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어왔던 음식들이 너무나 과도하게 가공된 것과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별포 인공 감미료 별포입니다. 인류가 이전에 결코 섭취하지 않았던 아스파탐, 아세설팜칼륨, 스테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리스리톨은 이제 소주에도 첨가됩니다. 술을 드시는 분들은 소주병 성분 목록을 확인해 보세요. 언제부턴가 에리스리톨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치킨 무에도 아스파탐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은 더 싸게 만들고 중독성 있는 맛을 내기 위해 첨가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단지 별포 싸기 때문 별포입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너무 압도적으로 들린다면 더 간단한 접근법이 있습니다. 성분 목록을 보세요. 영어가 너무 많이 쓰여 있고 덱스트린, 변성 전분, 기본적으로 화학적으로 추출한 전분 가루, 가공유지, 가공 버터, 아라비아 검 등 낯선 화학 이름으로 가득하다면 대부분의 가공식품에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더 좋게 보이게 만들려고 무엇을 첨가할까요? 토코페롤, 비타민 A, D, C, E를 넣습니다. 왜 이런 것들에 비타민을 넣을까요? 그렇게 해서 시리얼이 생겨났습니다. 시리얼이 튀겨졌기 때문에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먹을까요? 우유에 시리얼을 넣어 비염과 아토피 피부염 같은 알레르기의 주 원인으로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저당, 무설탕과 같은 마케팅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분 목록에 어렵고 낯선 화학 이름이 보인다면 초초초 가공식품으로 간주하고 그것들만 별표 제한한다면 별표, 당신의 몸은 회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원리를 꼭 이해해 주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은 라면과 치킨을 완전히 끊을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글쎄요, 진정으로 끊어본 적이 없다면 어떤 느낌인지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고기를 맛보고 삼겹살에 맥주를 즐기거나 피자에 맥주를 마셔봤다면 목표는 반드시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별표 횟수를 줄이는 것 별표입니다. 그저 그런 인식을 갖는 것만으로도 큰 진전입니다. 굳이 추가적으로 몸에 좋은 거를 찾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고? 우리 주식은 원래 채소와 과일이었고 그 채소와 과일을 주식으로 했을 때 우리 DNA는 20만 년 전 내 진화가 끝나면서 100에서 120세까지 살도록 이미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DNA를 설 분석하면서 찾아낸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과 침팬지가 99.6%의 유전자를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꽤 충격적이죠? 단 0.4%의 차이. 그런데 우리를 보세요. 반면에 침팬지나 보노보나 고릴라는 별표 인간이 준 음식 별표를 먹고 나서야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야생에서는 매일 바나나를 먹어도 당뇨로 죽은 침팬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혈당 수치를 올린다고 바나나를 못 먹게 하잖아요. 대신에 온갖 죽은 음식을 먹고 있죠. 칼로리 개념으로만 양양에 접근하면서 이유식 같은 죽으로 혈당 관리를 이야기합니다. 암과 치매 예방을 위한 최고의 식습관.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가공식품, 초초초 가공식품, 그리고 동물성 식품을 너무나 많이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화학 첨가제로 가득하며 종종 과도한 약물과 결합되어 있죠. 아마도 우리 식단의 90% 이상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 살아있는 효소,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는 거의 전혀 먹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중요한 10%를 방치하며 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타민, 미네랄 및 기타 영양제를 따로 챙겨 먹는 대신 살아있는 과일, 채소, 통곡물, 견과류를 70%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동물성 제품, 가공식품, 그리고 약물은 30%로 예지하십시오. 이 간단한 습관만 바꾼다면 당신의 몸은 회복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하자면 저는 하루에 적어도 별표 한 끼 별표는 오직 과일과 채소로 시작하라고 제안합니다. 보통 하루 2끼를 먹는다면 한 달에 60끼입니다. 그중 70% 약 42끼를 주로 과일과 채소 위주로 드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30%는 18에서 20끼인데 이는 완벽하게 괜찮습니다. 여전히 술을 마시고 치킨을 먹고 피자를 먹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20번까지도 가능합니다. 정말 많죠? 이것은 거의 격일로 치팅 식사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놀랍도록 관대한 거죠. 하지만 현재 라이프 스타일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죠. 체온이 떨어집니다. 암은 섭씨 35도, 화씨 95도에서 번성하는데 여러분은 한겨울에도 체온을 낮추는 것을 계속 마시고 있습니다. 점심은 부대찌개, 갈비탕 또는 제육덮밥일 수 있습니다. 저녁은 회사 동료들과 삼겹살이나 한우 회식을 합니다. 대부분의 배달 음식은 고기 위주입니다. 고기를 먹더라도 족발이나 보쌈처럼 삶은 옵션을 추천하는 이유가 바로 고온에서 고기를 굽거나 튀기면 너무 많은 발암 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 종일 무엇을 먹는지 생각해 본다면 배고플 때 빵과 커피를 먹고 그 다음 카라멜 마키아토를 또 마십니다. 다시 배고파서 초콜릿, 사탕, 젤리, 스낵을 집어듭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아이스크림으로 디저트를 먹습니다. 이 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검진일에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다음 검진 때는 암 진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독소가 축적되고 제대로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0분의 70 규칙을 사용하세요.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면 20분의 80 또는 심지어 10분의 90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춰 비율을 조절하면서 주말이나 쉬는 날, 사회 활동에 제약이 없을 때는 제가 제안하는 CC 주스를 시도하거나 단순히 1.5에서 2리터의 과일 및 채소 스무디 또는 신선한 주스를 하루 종일 마실 수 있습니다. 목표는 하루 종일 초초초 가공식품을 피하고 대신 살아있는 과일과 채소로 몸을 완전히 해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 책 안전 배출은 이러한 방법들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꼭 한번 살펴보시고 가장 중요하게는 실천하기 시작해 주십시오.